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거의 열흘 동안 윤석열 전 총장은 잠행을 했습니다. 공개적인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윤석열 전 총장이 했던 공개 행사는 4차례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바로 이준석 당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지금 윤석열까지 가세하면 당이 큰 혼란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 소통관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왜 윤석열은 기자들 앞에 섰을까요? 자,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발칵 뒤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닙니다. 지금 세계신문협회, 국제언론인협회 IPI, 국제기자연맹 IFJ, 어쨌든 국제적인 언론 단체들이 전부 다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재갈법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동안 이준석은 왜 이 악법을 그냥 방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씩 말을 했지만 그거는 정치평론가식이었지 죽기 살기로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간절함도 비장함도 없었습니다. 지금 언론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이 니들 많으냐? 야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많으냐? 물론 야당의 대통령 후보들 한마디 치겠습니다. 그렇지만 긴장감은 없었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이 정도로 안 됩니다. 더 세게 해야 됩니다. 지금 언론 재갈법에 대해서는 명분을 쥐고 뒤흔드는 사람이 이깁니다. 원래 대통령은, 그리고 과거 왕은 민심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심을 자유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언론입니다. 언론을 잡는 사람이 청와대로 갈 것입니다. 윤석열이 오늘 그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시작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자들, 이재명은 이 5배 이 징벌적 손해배상도 약하다, 그냥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낙연은 기자 출신입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데 기자들이라면 이건 뭐 환영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반응해서 지금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기자 출신들이 다 합니다. 한겨레 출신 김의겸까지.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은 검사를 했기 때문에 언론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겁니다. 오늘 마이크를 잡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방 먹였습니다. 자, 윤석열 예비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께서는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거 정말 웃깁니다. 이걸 갖다가 법이라고 지금 만들어가지고 언론을 짓밟겠다는데 이런 거를 하는 걸 방관하고 오히려 잘한다고 박수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이 소통관에서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께 묻는다.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인가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인가? 자,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기자들이 겁이 나서 공포 분위기입니다. 이 국제기자연맹이 그랬습니다. 기자들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앞으로 많이 뭐 돈을 처먹고 뭐 부패하고 뭐 성범죄를 저지르고 해도 기자들이 무서워서 이제 기사를 못 쓸지도 모릅니다. 왜? 물증이 없어서 확실한 거 없으면 못 씁니다. 이제 비판도 못 합니다. 대개 언론이 권력을 비판할 때는 모든 것을 알기가 힘듭니다. 10 중에 6, 7만 주에도 씁니다. 일부는 틀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면책이 됩니다. 국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심지어 뉴욕타임스의 슬리반 케이스 같은 걸 보면 오보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면 다 무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걸 증거 들이대고 이거 안 되면 니들 돈으로 갚아. 왕창 갚아. 야, 내추력이 강한 많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는 엄청나게 돈을 물려서 아예 망하게 만들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문재인이 말하는 민주주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다. 동서고금 모든 권력자는 깨어있는 언론의 펜대를 두려워했다.
워터게이트 사건, 박종철 사건, 국정농단 사건, 조국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드루킹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은 모두 작은 의혹에서 시작되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예를 든 게 전부 다 문재인이 열받게 만드는 거네요. 드루킹, 울산시장 선거, 부정선거, 조국, 월성원전. 자, 아무튼 이들은 박종철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민주주의를 촉발시킨 그런 거로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이 법이 있다면 이제 박종철 사건 보도는 힘들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 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다. 권력 비리를 들춰낸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십억 원을 토해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당에 언론사와 기자의 취재가 위축될 것이면 불보듯 뻔하다. 권력자나 사회 유력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사전에 차단할 길까지 열었다. 군사정부 시절의 정보부와 보안사 사정 건물이나 마찬가지다. 전두환 때보다 더 못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윤석열은 대통령이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법안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저 윤석열은 언론 재갈법을 막아내는데 앞장서겠다. 언론 재갈법을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삼아서 이 법을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 소송 등 헌법 투쟁과 범국민연대 같은 정치 투쟁을 병행할 생각이다. 이제 윤석열이 상당히 많이 덩치가 커졌습니다. 범국민연대를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이 꽃놀이패입니다. 이 언론과 관련된 이 이슈, 명분을 쥐는 사람이 이깁니다. 대통령이 됩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이 그동안 열흘 정도 자명을 했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기자 앞에 마이크를 잡는 첫 번째 이슈가 언론 자유였다는 것은 상당히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